새롭게 대학교에 제공되는 이 세 가지 전형 자료,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1.0을 받아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겨울방학이네요. 그쵸? 겨울방학이면 오히려 쉴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9등급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는 올해 학년 예비 고3이 마지막입니다. 27학년도 대입이 끝이고 이제 긴장되는 28년도 대입에서 내신 5등급제 대입 개편안 이렇게 새로운 입시가 시작되는데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특히 그래서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 집중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교생활 기록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편차가 빠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 자료가 변경되었는데 이 대입 전형 자료라는 게 뭐냐면요.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 이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대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요. 새롭게 대학교에 제공되는 이 세 가지 전형 자료,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1.0을 받아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이게 변별력을 나누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수능 최저나 면접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평가 항목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이 학생이 소속되어 있던 학교 또는 수업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교육부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 이렇게 이제 과목별로 그 비중이 좀 다를 수 있고 학교마다 그 유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수행평가의 변별력과 지필평가의 변별력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지필평가 변별력이 훨씬 높죠. 왜?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가 깔리거나 아니면 어느 일정 수준의 성취 기준만 만족하면 점수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학교나 어떤 과목에서는 이 평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행평가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기도 하고 예전에 표준 편차가 기재됐을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착시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는요, 대학에 뭘 제공하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과목별 비중을 제공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A 성취도를 받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요, 좀 지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이 있겠지만 실험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목 또는 발표 토론 중심으로 이어지는 어떤 수행평가의 비중이 좀 더 중요한 그런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이 비중이 어느 게 높은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대학이 판단하러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제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비중을 막 높이거나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의 특성 또는 그 과목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수행과 지필평가의 비중에 따라서 결국은 그 과목에서 좀 더 학생의 객관적인 역량을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고의적으로 수행평가 비중을 막 높여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처럼 학교 수준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게 이제 힘들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비중이 높은 곳에서 내 내신 등급이나 원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수행평가 영역명을 제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제, 어떤 분야의 수행평가를 했는가 이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발표도 될 수도 있고 실험 설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요. 학생부에 기재되진 않지만 이제 대학 평가에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탐구 보고서 활동, 또 실험, 프로젝트,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에 기재되어 있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학교 알림이에 가면 학업 계획 과목별 평가 항목이 있어요. 평가 계획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뜯어보면 실제로 내가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 이 과목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비중, 어떤 주제, 어떤 방식으로 수행평가가 보는지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데 뭔가 참고 자료로 써라, 또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고등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어떻게 의미 있는 평가를 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학업 계획서를 확인하도록 했는데, 요 데이터가 이제 대학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대학별로 그 학교의 수행평가가 얼마나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그런 평가에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에서 단순히 보고서를 내거나 진로와 관련된 거 어떤 발표 이렇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한 과목이나 또는 이수할 과목의 수업 계획서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야, 여기에 수행평가를 내가 충실히 따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세트 성취도 평가에서 내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이제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과목 개설 유형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는 이미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요,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공동교육과정, 또 온라인 학교, 뭐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교과 과목들을 선택함으로써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어떤 방식으로 개설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교 학점제에서 학교마다 또는 그 지역 교육청마다 좀 역량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 가지 자료가 제공되면 평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과정이 단순히 등급이나 원점수라는 정량적인 것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에 따른 수준, 그리고 수행평가가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대학이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과목에서 학생의 역량과 노력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폭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아, 무조건 뭐 심화 교과, 전문 교과 이런 거 많이 이수하면 좋을 거다. 근데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봤을 때 선택 가능한 과목 전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친구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했는가, 좀 더 공정하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요, 단순히 우리가 5등급제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특히 이제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나의 어떤 성취도나 성취 기준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거기서 교사와 잘 소통해서 어떻게 내가 수행평가했던 활동들을 세특에서 주도성과 또는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는 도구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한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세특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5등급제 하에서도 충분히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변별력 있는 항목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세 가지 항목이 대입에 제공된다. 그럼 그에 따라서 평가가 좀 더 과정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정성적 평가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고 나의 지원 모집단에서 되게 중요한 전공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이거를 잘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강력한 합격의 무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1,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라면 이제 내가 다음 학기에 또는 입학하면서 이수하게 될 과목들, 이런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중과 함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체학포론의 최동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